예, 이 시간에는 편인용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편인이 용신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관성이 많아서 신약한지, 재성이 많아서 신약한지, 아니면은 식상이 많아서 신약한지를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성, 재성, 식상이 또 어느 자리에 작용하는지 그 위치에 따라서 역시 그 작용력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편인은 좀 자기본위적이고 애골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학문이나 기술 이런 쪽에 집중해서 대체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물론 이것은 이제 팔자가 편인 용신의 제 역할을 다하고 보편적으로 팔자 전체가 안정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때로는 엉뚱한 생각과 기발한 착상으로 실용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기인적 행동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끈기, 집념, 그리고 승부욕 또한 대단하다. 보편적으로 편자가 들어가는 편재, 편관, 편인 이러한 그 십성이 작용하는 팔자의 일간이 대체적으로 승부욕이 강합니다. 정자 돌림, 정제, 정관, 정인 이런 것이 작용하는 팔자의 일간은 이미 음양이 이렇게 달라서 조화를 이룬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변화를 실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편인은 학문이나 또는 어떤 그 기술 이런 쪽에 대한 집념 이런 것이 대단하고 또 그 방면에 대한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기본 이치는 정인과 마찬가지로 월간 일지가 우선 됩니다. 월주 일지의 관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월주나 일지에 관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신약한 팔자는 시간의 편인도 의미를 부여하지만 음양의 부조화로 말미암아 정인과 같은 작용력은 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만약의 경우 일간 간목이 여기 경신, 편관이 자리하고 또 여기에 또 신금이 또 자리합니다. 편관이. 이럴 때 여기에 있는 편인도 금생수 수생목의 의미가 있지만은 양이기 때문에 서로 부조화, 통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통하지 않아서 생조의 의미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저 정인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양이기 때문에 개수의 어떤 그 역할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두지만은 편인에서는 큰 작용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주의 편인은 월주에 있는 십성과 합이나 충국되지 않고 안정만 되어 있다면은 용신의 역할이 가능하다. 하지만은 정인보다는 못하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역시 음양이 같아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교재에 있는 팔자를 보시면은 무술월의 개수입니다. 무술월의 개수는 실상 이것은 약하지는 않지요. 개수는 신유술, 해자축. 그래서 신유술은 생조하는 계절이고 역시 해자축은 이제 자기와 같은 오행의 계절이기 때문에 개수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한 토가 월주에 자리하기 때문에 통관시켜주는 의미, 토생금, 금생수. 그래서 일지편인이 용신이 된 것이죠. 일지편인은 역시 관성의 생조와 일간을 생조하기 때문에 통관시키는 역할을 해서 물론 정관과 합이 우선 됐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관시킨다는 개념은 편관과 일간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관에 이렇게 이미 합이 돼 있어서 굳이 뭐 통관시킨다 그런 뜻은 편관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그 해월의 정화입니다. 일간 정화가 해월 태생입니다. 그래서 또 일지의 해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역시 을목작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생목, 목생화. 그래서 월간 편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일간 정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용신 역할이 되는데, 여기서도 다만 을목은 역시 음의 목입니다. 쓴목이죠. 그래서 양의 목보다는 목생화의 의미가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지금 자월태생의 병화입니다. 자월의 병화인데, 일치에서 자월 병화면은 월간이나 일치에서 목이 작용해서 목생화로 해주면은 상당히 팔자가 상격 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금이 앉았다 보니까 금생수해서 수는 더 강해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목이 자리하지 못하고 토가 자리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목생활을 해주면은 역시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는 자식 때 말년 이런 의미에서 의식주가 안정되고 정도 남다른 자식과도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가 인목이 자리합니다. 편인이. 이런 식의 물론 이 하나의 사주팔자 전체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공간이기 때문에 생의 의미는 두는데 직접 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신으로 설령 정한다 하더라도 용신 역할은 거의 불가능한, 특히 시간에 경금이 자리하게 되면은 이것을 또 그걸 또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용신으로 정해도 이것은 용신 역할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비견이 용신일 때 정인 편인편에 기술한 바와 같이 어떤 십성의 작용 때문에 신약한 팔자인지를 항상 먼저 보는 습관을 이렇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 원국 편관 작용으로 신약한 팔자에서 비견이 용신이면 강한 자존심과 고집으로 편관과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게 돼 있죠. 일간 병화가 지금 이렇게 월간에 강한 편관이 자리합니다. 이때는 이 편관과 일간 사이를 통관시키는 역시 목의 작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을목이 자리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임목이 자리하면은 역시 수생목 목생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가 만약 비견이 자리한다거나, 물론 여기는 이제 급제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 자월 병화가 결국 이 비급 작용 때문에, 비견과 급제 작용 때문에 굉장한 자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수의 그 통제를 못 받아들이게 되죠. 이래서 결국 이것은 갈등하고 충돌, 반목 이런 것을 끝없이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편관이 많아서 신약한 팔자에서는 비급 용신보다는 인성이 용신 되어야만 역시 팔자의 격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팔자보다는 재성이나 식상 작용 때문에, 이것은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때문에 신약한 팔자에서 비겁이 용신 또는 급제가 용신이 되어야 그 역할을 다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비견 용신에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역시 일간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월간입니다. 그래서 월간은 부모 자리고 일간에게 정신적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간에서 자리해야만 일간에게 직접적으로 힘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일지에 자리해야 됩니다. 일지는 일간 자신의 뿌리죠. 그래서 일간 자신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기본 위치는 월간 일지. 자, 교재를 보면은 일지 비견이나 급제는 일간 자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비겁이 용신이면 형제, 자매 또는 주변 사람들이 힘이 되어준다는 의미지만, 일지의 비겁은 오직 자신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자존심이나 고집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힘이 되어서 자존심과 체면을 세워주고 형제나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는 그런 뜻을 또 내포하기도 합니다.
연주 비겁은 일간의 근본이므로 비겁의 기질을 태어났음을 비겁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뜻하고, 성장 환경인 월주의 십성과 생활 공간이며 활동 공간인 일지 십성에 따라서 성격, 행동, 그리고 생활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체적으로 신강사주가 될 공산이 높습니다. 연주의 만약의 경우 비겁이 자리하고 월지나 또는 일지의 비겁이 자리하게 되면 거의, 다시 말하면 월지가 다른 거라 하더라도 연주가 비겁이고 일지가 비겁이면 신강사주가 됩니다. 또는 연주가 비겁이고 월주도 비겁이면 이것도 뭐 대단히 신강사주가 되겠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강사주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용신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주 비겁이라 하더라도 월주 일지가 전부 뭐 식재관으로 이루어지면 무조건 신약사주입니다. 시간의 비겁은 일간에게 힘이 되어주는 의미보다는 흔히 말년에 목에 힘준다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비겁 작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팔자일 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뜻대로 왕성한 활동이나 힘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비견급제로 인해서 일간의 기가 세지면은 역시 그 식상과 재성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게 옵니다. 활동이나 주장을 펼치는 의미지만 만약 필요하지 않을 때의 비겁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존심과 고집을 드러내어 배우자 또는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빚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 신약사주에서 비겁작용이 꼭 필요하다. 그럴 때는 모르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일간 무토가 신월의 자수면은 이걸 보편적으로 보면은 식신 정제니까 월지일제 통곤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주가 뭐가 있느냐 월간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여기다가 비견을 용신을 잡으면은 이것은 오히려 안 좋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신월무토는 약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식신과 정제가 안정되어서 양토인 무토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자식대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 자존심을 드러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과도 충돌할 수 있고 배우자와도 갈등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재물손재도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결국 무조건 신약, 무조건 신강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일간 임수가 인월태생입니다. 인월태생이고 일지오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신과 정제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강물에 해당하는 임수가 초범태생이면은 얼 이유도 없고 메마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통군 여부를 보게 되면은 식신이니까 통군하지 못했고 재성이니까 통군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약사주다. 그리고 시간 임수를 용신 잡는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월의 임수가 정제를 이렇게 볼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정직하고 역시 배우자나 처복, 제복 이런 것이 대단한 팔자가 되고, 운에 의한 변화가 거의 없고 용신의 의존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군 여부만 가져서 그 신강신약을 구분해서 용신을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일간 병화가 지금 술월태생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술토를 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결국 술월이라는 것은 음월로 들어가는 신유술 해자축. 그래서 당연히 병화의 힘은 미약합니다. 특히 또 일지까지 식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역시 그 비견 작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월간의 병화가 비견 용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일간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일간은 역시 그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이때는 그
비견도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역시 그 둘 사이 형제 간의 또 의도 좋고, 또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아버지 자리에 비견이 자리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형이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성립하고, 또는 일간 병원은 아버지와 형제처럼 이렇게 서로 뜻이 통하는 관계에서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 다음 그 사주를 보면은, 역시 을목이 기유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정축년 기유월에 태어나다 보니까 역시 그 재성과 관성 힘이 대단합니다. 하생토해에서 대단한 힘을 가져버리죠. 이건 뭐 유추합도 됩니다만은. 그런데 일지에 이렇게 비견이 자리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지 비견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믿고 역시 살아갈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는 배우자 자리에 비견이 앉았기 때문에 역시 배우자가 힘이 되어주는, 친구처럼 또 대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문제는 워낙 강한 유금과 묘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을목은 항상 자신의 앉은 자리가 충이 돼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역시 그 여유 없는 그런 생활 태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조금 덜렁거리는, 차분하고 침착하고 여유로운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남자 사주 같으면은 아내 자리인 일지가 심한 충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부부간의 인연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겁재용신. 비견보다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견보다는 유연하고 또한 융통성과 포용력을 가졌으나 기본 마음은 비견처럼 같은 기운이니까 자존심과 고집이 대단하고 역시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지향하는 타입입니다. 매사가 조심스럽고 계산적이며, 이것은 비견보다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비견은 비계산적이고 겁자는 무조건 계산적, 이런 분류는 해당이 없습니다. 항상 상대적입니다. 겁자는 비견에 비해서는 역시 좀 조심스럽고 계산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타인이나 주변 상황에 대해 맹목적 신뢰나 허물없는 인간관계를 갖지 않고 때로는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대인관계에서 보면은 마냥 처음 만났는데도 그냥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몇 번을 만났는데도 정말 자신의 어떤 감정 또는 생각,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는, 좀 속이 깊은, 좋은 편으로 하면은 속이 깊고 심중이 깊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심중이 깊다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은큼하다, 또는 너무 계산적이다, 이중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고,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겁자라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겁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길하게 작용할 때와 물론 흉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흉하게 작용할 때는 굉장히 대단히 흉하겠죠. 그러나 용신이 되어서 길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항상 일간의 마음은 그 재성에 대한 어떤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오로지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겁재밖에 없는데, 그 겁재가 나한테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은 일간의 재물을 훔쳐가는 그런 또 뜻을 또 가졌기 때문에 역시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전 거래나 동업, 공동 투자 등을 대체적으로 꺼립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비견보다는 유연함으로 관성의 극을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신약한 상태에서 인성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겁재가 용신이 되었기 때문에 관성작용보다는 식상이나 재성 때문에 신약하여 겁재가 용신일 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팔자가 되고 용신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급제용신 위치는 비경과 마찬가지로 월간과 일지를 우선합니다. 타간지 급제용신은 용신 역할이 어렵고 의미 또한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뭐 비경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간의 급제는 팔자 형태에 따라서는 자식대, 말년에 손재가 따르고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 등으로 원만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여 고독한 노년기가 이렇게 보내기도 됩니다. 이것은 용신이니까 무조건 좋다, 기신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은 전혀 안 맞는 것이죠. 만약의 경우 정화가 몇월태생이냐 그러면은 역시 그 술월태생이라고 보면은 술월태생의 정화가 해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약사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가 병화가 자리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러면은 용신이니까 자식 자리에 용신이 앉아있기 때문에 자식 복이 대단하다. 말년으로 갈수록 힘이 생겨서 비견처럼 힘이 생겨서 역시 그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술월 정화는 그렇게 약하지 않고 또 해중 간목이 있기 때문에 해중 간목은 역시 목생화, 정화를 생조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 병화 작용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병화 때문에 말년에 가면은 손재가 따르게 되고 그 타인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독한 그런 팔자로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역시 이제 팔자 전체를 놓고 봐야 되지만은 항상 용신이라고 해서 다 기란작용을 한다, 기신이라고 해서 다 흉환작용을 한다, 이런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술월 정화입니다. 술월 정화가 월간에서 병화가 지금 힘이 되어주고 있죠.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일간 정화는 충분히 하생토, 식상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술월 정화가 신약해도 월간 병화가 제 역할을 다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이게 지금 만약의 경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여기서 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진토가 자리했는데 과연 이것이 진술충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진술충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제가 합충 이론에서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만은 술토가 앞쪽에 나타나 있고 진토가 뒤에가 붙을 때가 그 충이 심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술토 속에는 신정무가 있죠. 여기는 을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수와 결국 이제 을신충 정계충인데 을신충 정계충이 되는데 여기 있는 계수는 무토와 이미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계충의 의미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신충인데 을신충은 신금이 위에서 작용할 때가 더 강하다, 그 뜻입니다. 이걸 제가 충미충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토와 축토가 이렇게 또 충미충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토충인데 여기 계수 속에 축토 속에는 계신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시 정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금수는 음이고 목화는 양입니다. 그래서 금수가 위에서 이렇게 칠 때가 더 충이 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충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미토가 먼저 나오고 축토가 뒤에 나오면은 충이 없느냐? 충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 축토가 먼저 나올 때보다 강하진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섬세한 그런 편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술충이 있지만은 술토 속에 정화가 있고 역시 진토 속에 을목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병화는 일간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지금 진월, 병진월 태생의 계수입니다. 그래서 계수가 지금 일지에 급제가 자리했네요. 오로지 믿고 의지할 때는
이 해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화토가 지금 워낙 강합니다. 화토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 지금 해수가 항상 위태위태하지요. 이렇게 그걸 당하는 의미니까. 그런데 또 사시가 되니 이렇게 되니까 대단히 어렵네요. 만약 이런 상태에서 또 운에서 진토, 진사, 오미 이런 운을 맞게 되면은 역시 해수는 이때는 심한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앉은 자리가 끊어지는 또 배우자 자리가 극파돼서 역할을 못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문제, 직업문제 그리고 건강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변화가 심한 그런 운을 맞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진용신, 가용신 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신은 용신이지 왜 진짜 용신이 있고 가짜 용신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우리 일간의 마음을 읽고 보면은 정말 일간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기운이 있고 용신을 정해놔도 일간이 전혀 원치 않는 그런 기운이 용신이 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일간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진정으로 원하는 음양오행이 용신이면 그것은 진용신, 원치 않는 그런 음양오행은 가용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용신의 사전적 의미 교절해 보십시오. 진용신의 사전적 의미는 일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오행이 용신이 되어 제 역할을 다하는 참된 용신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참된 용신 역할을 다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원국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분석해야만 진용신을 찾을 수 있고 그에 따른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전 이론상에 나오는 진용신은 어떻게 우리가 되었는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통용되고 있는 이론을 굳이 고전 이론상의 진용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팔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필자의 바람 그리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현대적 의미의 진용신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공통적으로 진용신, 가용신을 논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고전 의미, 현대 의미 이렇게 구분한 것은 바로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일간의 마음을 읽어내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진용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고전 의미, 현대 의미 이렇게 분리했다는 것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성이 팔자, 인성이 많고 강해서 신강한 팔자의 진용신은 인성이 많고 강하면은 결국 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인성 자체가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좀 제거시키는 것은 재성이죠. 재성은 인성을 극하는 강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극제하는 재성이 용신일 때 그 재성을 우리가 진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비겁이 많고 강해서 신강한 팔자는 역시 그 비겁 자체가 또 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비겁, 병에 해당하는 비겁을 제압시키는, 제거하는 관성이 용신이 될 때 그 관성을 진짜 용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식상이 많고 강해서 신약한 팔자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식상 자체가 또 병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식상을 극하는 인성이 용신일 때 그 인성을 진짜 용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재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재성이 많아서 신약한 팔자는 재성 자체가 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 재성을 제압시키는 제거하는 비겁이 용신이면은 그 비겁을 우리가 진용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관성이 많고 강하면은 역시 그 관성과 일간 사이를 통관시키는 인성이 용신일 때는 진용신이다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좀 잘못된 이론 같습니다만은 관성이 많아서 일간에게 해롭게 작용하니까 관성이 그 병이다. 그럼 관성을 제거하는 것은 식상이다. 그러니까 식상을 용신을 잡는 이런 또 오류를 범한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이론이죠. 자, 이것이 지금 현재 그 고전 이론상이 아니고 현재 모든 명리서에 쓰고 있는 진용신입니다. 자, 직업 또는 직업인의 일반적 보편적 의미는 성장기에 학습하고 터득한 학문이나 기술 등을 바탕으로 일정 공간 내에서 정신적, 육체적 노동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을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리학 태동기의 일반 백성은 연맹의 수단으로 단순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직업인은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은 흔히 배설이라는 겁니다. 배설. 우리가 이 관, 이것만이 결국은 직업인의 의미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배설을 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관을 최고의 귀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로 말미암아 정관을 극하는 상관을 또 최고의 흉성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관은 상하게 한다. 무엇을? 바로 정관을 극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상관이 되는데 이 상관은 역시 이것을 우리가 배설 집단이라고 본다면은 흔히 얘기해서 옛날 상놈, 우리가 얘기하는 상놈 있죠. 역시 뭐 상놈은 이렇게 씁니다만은 이 상놈은 결국 어떤 의미? 이것은 뭐 좀 하층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총칭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때 제도를 떠난 지금 현대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배설 집단 말고 보면은 역시 쟁의, 백정, 기생,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상놈이라는 것이 있죠.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장돌뱅이 이런 사람들이 뭐 인식표를 부착하고 다닐 정도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또 이런 의미도 온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 이 상관과 그때 당시에는 상관 집단과 상놈, 이 상놈 집단이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결국 현대적 의미로 보면 상당한 역마성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역마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역마살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관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중시했느냐?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겠죠. 과연 그러면은 지금도 이런 상관이나 이런 사업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그러면 상놈이냐? 아니란 얘기죠. 이 집단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것이 쟁의가 현대적 의미에서 표현한다 그러면은 전문 기술직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물론 팔자 구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뭐 스포츠 스타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역시 팔자가 좋다 그러면은 역시 연예 이런 쪽이 또 되겠고 이쪽은 개인 사업 또는 자영업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죠. 그러면 결국 이 집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관에 매여 사는 건 아니지요. 조직에 매여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는 이 집단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이런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역시 관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4대 길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식신, 그 다음 정제, 정인, 정관, 이것을 우리가 이제 4대 길신 그러는데 4대 흉신은 또 역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또 4대 흉신으로 우리가 분류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도 상관, 이건 정관을 극한다 그랬고,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은 재물을 겁탈하는 겁재도 흉신으로 우리가 본 겁니다. 그리고 칠살이라고 해서 역시 평관도 우리가 좋지 않은 걸로 또 본 것이죠. 그리고 역시 편인, 이 편인을 그 뒤에 설명을 또 나오겠습니다. 뭐 자주 제가 거론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제가 그 십성에서 도식이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밥을 엎어버린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4대 흉신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 팔자의 이 4개의 십성이 작용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완전히 그러면은 흉신만 작용하니까 흉성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팔자가 안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자는 항상 전체를 놓고 일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구조를 형태를 띄었는가 이것을 놓고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은 고전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교재 보십시오.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생활태도 및 직업의 다양성에 비춰볼 때 확고한 자기 개념과 강한 주체성으로 자기 주도적 활동을 추구하는 비급 신강사주의 일가는 이제 대체적으로 비급 신강사주들은 자기 중심이 강하죠. 타인의 지배를 또는 간섭 통제를 받기보다는 자기가 간섭하고 역시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위치에 서기를 좋아하고 또한 일정한 공간이나 틀에 박힌 직업적 활동이나 생활 등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비급 신강사주의 용신은 고전 의미의 진용신에 해당하는 관성보다는 지금 분명히 고전 이론대로 할 것 같으면은 비급 신강은 비급 자체가 병이기 때문에 그 강한 비급의 그 기운을 제압시키는 관성이 용신이 되어야 한다. 그 관성이 용신일 때 진짜 용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는 그 비급 신강들은 관의 지배를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오히려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는 식상 또는 재성이 용신이 되어야 진정한 용신 역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벌써 그때 시대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전에는 그 아무리 기가 센 여자라 하더라도 자기중심이 강한 여자라 하더라도 그 집안 내력 또는 부모의 강권 여기에 의해서 싫어도 시집을 가게 되면은 흔히 얘기해서 그 집 시갓집에 시갓댁 귀신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자기 뜻을 관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집안이나 또는 부모의 어떤 그 통제 또는 그때 시대 상황 이런 것은 공간적 의미입니다. 그 공간에 의해서 지배를 일가는 받기 때문에 자기 뜻에 의한 그런 생활 태도를 보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어떤 그 공간의 개념보다 내가 중심이 되는 항상 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사주에서는 그 의미가 더 강했죠. 당사주 이론에서는 그 공간의 개념이 연주를 기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는 역시 일간, 내가 기준되기 때문에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이 돼야만 역시 팔자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적 의미의 진용신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역시 고전 이론상의 진용신에서 열거한 내용대로 모든 용신을 공식적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팔자 전체를 종합적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일간이 향하고 추구하는 마음을 읽어내야만 진정한 용신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자, 우선 진용신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진용신이 되느냐.
우선 팔자, 사주팔자를 놓고 보면은 그 팔자에 꼭 필요한 기운이 있죠. 그것은 결국 음양오행입니다. 그 음양오행에 의해서 그 음양오행을 일간과 생극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십성이었죠. 그래서 결국 음양의 균형과 오행의 구비 및 조화 그리고 합이나 충에 의해서 일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오행이나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오행이 된다.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도움을 주든 필요한 오행이든 똑같이 뭐 도움 주는 것은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굳이 필요한 오행이거나 또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에서 보는 겁니다. 김이월의 무토가 만약의 경우 신강사주가 됐지요. 이때 수가 필요한데 이 수는 일간이 필요로 하는 거죠. 결국. 그걸 해서 취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같은 무토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이것이 계월태생입니다. 임자년 계월태생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약합니다. 이때는 역시 화가 있어야 되겠죠. 또는 수 자체가 너무 많고 강하니까 이렇게 비견이 있어서 수를 좀 제거시키는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의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일간 정화가 지금 병어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묘년이네요. 병어월 태생만 돼도 정화는 대단한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묘년이면은 역시 더더욱 강해지겠죠. 이 풀은. 그래서 이 정화는 대단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지축토 시간 기토 식신이죠. 이렇게 된 팔자입니다. 자, 지금 교재에서 쭉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화는 본래 촛불, 난로불, 등불 등을 의미하므로 기본적으로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결국 그 가정에서 필요하다는 말은 이 팔자가 만약 여자 팔자다 그러면은 가정 위주 또는 남편 위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화 자체는 그런 것이죠. 가정에서 필요하니까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위 사주팔자의 정화일간은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5월 태생이며 연주와 월주 목화에 의해서 강한 불이 되어 대단히 신강해졌죠. 지금 여기에 의해서 이 불은 아주 강해졌습니다. 이 강해졌다는 것은 정화의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병화처럼 작용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화가 촛불이 태양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은 태양처럼 다시 말하면은 양의 불처럼 이렇게 이제 행동하고 생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본래는 촛불 난로 뿌리기 때문에 가정 위주 또는 남편이 위주 남자 사주 같으면은 역시 조직 생활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정묘년 병월 태생이 정화가 되다 보니 이 정화는 힘이 강해져서 역시 정화의 작용보다는 병화처럼 작용하고 싶어하는 병화처럼 작용한다는 말은 원래 정화는 임수 정관과 합의되지만은 지금 양의 작용을 한다는 것은 식상토와 하생토 재성금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 정관에 의해서 정관에 이렇게 묻혀 살기보다는 역시 하생토 식상과 하극금 재성을 추구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주변 비겁작용으로 인해서 강해진 정화는 양화의 역할을 추구하여 이거 나옵니다. 관성의 지배보다는 관성은 가정, 직장 또는 남편 그런 지배나 통제보다는 온 세상을 밝히고 온기, 열기를 제공하여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것은 식상토지요. 그리고 무쇠를 제련 가공하여 생필품이나 보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재성금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식상토와 재성금이 원국에 안정되게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생토, 하극금. 물론 이것은 이제 유축합의 의미, 이것은 일간이 극할 수 없는 위치 같지만 이것은 이제 유축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금은 그대로 안정된 상태에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일간의 마음이 향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식상토가 용신이 될 때를 현대적 의미의 진용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 완전히 읽어내서 정말 그 부부관계, 성격, 직업관계, 운에 의한 다양한 변화, 직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건강 문제, 자식관계 이걸 다 파악하려면은 앞으로 나오는 격국, 그리고 그 여러 가지를 다 학습해야 되지만은 우선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정화는 음의 불이기 때문에 항상 정관을 의식한다. 정관은 역시 가정, 직업, 가정 또는 남편, 조직, 제도, 규율 이런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은 이 정화는 이미 5월 태생의 정화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강해졌기 때문에 역시 정화처럼 살고 싶지 않고 식상토와 재성금을 향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역시 이 식상토와 재성금을 용신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훨씬 그 격이 높다. 이럴 때를 우리가 현대적 의미의 진용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간단히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일간 무토입니다. 무토가 지금 갑인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월주에 강한 편관이 자리했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통관시키는 당연히 신약사주죠. 신약사주가 돼서 일지오화가 자리해서 정인이 자리해서 목생화 하생토 통관시키기 때문에 역시 이것이 완전한 용신 역할이 이루어지고 일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운이기 때문에 진용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조상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우상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조우상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하고 우선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었죠. 하나는 신강사주에서 일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운, 병월태생의 정화였습니다. 그 다음은 신약사주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지금 만약의 경우 갑인월에 태어난 일간 무토가 비견이 용신이 되면은 이것은 이 관성과 서로 그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이렇게 오화가 자리해서 이렇게 통관시키는 역할, 목생하생토 이때 이것이 진정한 용신이다. 그래서 신강일 때와 신약일 때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조후 관계에서 또 우리가 진정한 용신이 어떤 건지를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